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멜라닌 세포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분들에게 색소 침착은 더 잘생긴 경향이 있는 것이 비만, 당뇨 등에 종종 동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서는 마치 검고 피부가 뾰족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얼굴 피부에 비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몸 피부에도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는 부위가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덜미나 팔꿈치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직은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가리고 있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몸매만큼도 신경을 쓰게 될 텐데요. 오늘은 바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원인, 예방법, 셀프 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디 색소 침착은 한국인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인종, 즉 라틴, 아메리칸, 그 다음에 아랍계, 인도, 또 흑인 등에서 더 흔합니다.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멜라닌 세포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분들에게 색소 침착은 더 잘생긴 경향이 있는 것이 합성 능력 자체는 더 강하거든요. 이외에 일부 곰팡이, 진균 감염이나 또는 이 부분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디오도란트 등등에 대해서 피부염이 발생하면 그게 2차적으로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관리를 잘못한다기보다는 유전적인 피부의 색소 또는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해서 비만, 당뇨 등에 종종 동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서는 마치 검고 피부가 뾰족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냥 약간 공단처럼 두꺼운 피부가 되어 있고 반들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목덜미, 사타구니, 겨드랑이에서 색깔이 검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보통 사춘기 어린이들, 청소년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덩치가 큰 학생들의 목 주변에 까매져 있죠. 그 밖에 또 팔꿈치나 무릎 부분의 색소, 또 입 주변 다른 부분보다 어두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순수하게 멜라닌 색소 침착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건조에 의해서 각질층이 원활하게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표피가 두껍고 또 균절한 구조를 갖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빛이 피부 깊숙이 있는 진피의 콜라겐에 예쁘게 반사되지를 않고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칙칙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타구니는 정상적으로 두피 그리고 이 아래팔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수가 많은 편입니다. 출생 시에는 다른 부위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사춘기 이후에 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된 멜라닌 세포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다른 부위는 그 후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포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이 부분은 평생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사타구니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이 흡수되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여기 또 여러 가지 약품이나 생리대 이런 것들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기는데 이거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사타구니 선 부분에만 종기가 자주 생기는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같은 질환도 있고요. 이 경우에도 어둠침침하게 색깔이 변해요. 이 모든 경우에 색소 침착이 생기기 좋은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미백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비타민C의 주된 효과가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그 과정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레몬즙을 문지른다고 해서 이제 금방 나타나진 않아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단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 반영이 되겠죠. 수용성 비타민이 되다 보니까 피부를 통해서 흡수도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피부는 약간 지용성이어야 되거든요. 표피를 통과하기가 좋게 리포솜 처리돼 에스터화 된다든지 화학적 구조를 조금 변형시킨 비타민C를 화장품이나 앰플 같은 데 첨가를 하거나 또는 먹는 걸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미백 효과를 더해서 적절하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레몬의 산성이 불필요한 각질은 탈락을 시키고 피부의 이상적인 pH인 5.5에서 5.5 정도 되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어요. 순수한 레몬즙은 pH가 2 정도로 상당히 산도가 강해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으면 따갑습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 건조하고 갈라진 상태에서 닿으면 아파요. 살짝 희석을 해가지고 pH 4 정도로만 돼도 불편감은 많이 줄어드는데 이 상태에서 잘 흡수가 된다면은 또 그리고 피부의 산도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하면 피부의 장벽을 회복을 원활하게 하고 피지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눈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굴, 입 주변이나 팔꿈치 같은 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응은 모두 세포 내에서의 효소 작용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고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그 자리에 잘 안 보여요. 즉 레몬을 문지르고 바로 여기가 하얘졌다
그런다면 진정한 미백 효과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산에 의해서 각질층이 조금 탈락하고 또 젖었기 때문에 물에 불어서 일시적으로 빛을 반사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극세포증에 대한 과체중일 경우에는 일단 체중을 감량하는 게 중요해요. 원인이 되는 질환들도 해결을 해줘야죠.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자신의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는 특히 유기화합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거, 생리대, 향료를 포함한 데오드런트, 또 옷에 사용하는 세제 이런 것들을 가급적 많이 사용하지 말고 잘 헹궈주고 타타고니 무좀, 즉 완선 이런 것들은 이제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아요. 치료를 해도 한동안 그냥 검은 상태로 살아야 되거든요. 미백 화장품이나 또는 약 성분들, 알부틴, 나야시나마이드, 트레티노인, 하이드로퀴논, 바이타민 C, 소이 엑스트랙트, 코지기 아시드, 트랜엑사미노 아시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충분한 보습, 피부 장벽의 튼튼한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팔꿈치나 무릎의 경우에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오트밀 스크럽 같은 부드러운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사용하는 건 좋은데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10년씩 남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마찰과 압박에 의해서 피부 변화가 생기기 쉬운 부분에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관절이 접혀져야 되는데 굴곡과 신전이 불가능한 만큼 팽팽하게 피부가 얇고 팽팽하게 돼 있을 수는 없잖아요. 피부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구조입니다. 억지로 각질 제거를 많이 하게 되면 불편감이 생기고 또 아파요. 실제로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병원마다 치료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요. 색소 침착 부위는 각질층을 두껍게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미백 치료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제거하는 화학적인 박피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레티노이క్ 애시드나 또는 약간의 불신필질 호르몬제 같은 색소 침착을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을 도포하기도 하고요. 처방약입니다. 또 바디 색소에 적합한 바디 전용 레이저를 이용해서 색소를 파괴시키는 레이저 토닝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고요. 치료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재생력이 얼굴과는 달리 몸의 경우에는 단기간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성공률,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문제를 고려하시면 색소 침착을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부위의 색소라고 하더라도 정도와 피부 타입은 개인마다 달라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집에서 잘못된 관리 또는 미백 제품을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강한 케어를 하는 것은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카톡이나 또는 밑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